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유로 경기는 아마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덴마크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듯합니다. 보스니아는 왜인지 제코를 또다시 꺼내들지 않았다가 득점 가뭄에 슬로바키아는 2013년 4연속 무승부를 보스니아를 상대로 끊어낸 기록에 데자뷰를 보였고, 해당 결과로 두 조합이 무너지고 말았으나 잉글랜드와 포르투갈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의 정배당 경기에 핸디캡으로 수익 전환에는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금일도 핸디캡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기에 더욱 신중히 준비했으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로 하루 마무리하실 수 있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압도적 경기력을 펼친 프랑스를 지켜본 상황에서 아일랜드의 업셋의 가능성을 이번 경기에서 논하는 것은 어리석인 짓이라는 것 정도는 알 것입니다. 사실상 프랑스가 원정에서 방심하거나 혹은 체력 안배를 통해 후반 주전을 빼서 우리가 원하는 득점 수준까지 올려주지 못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이며, 그 중심에는 역시는 음바페와 그리즈만이 있을 것입니다. 음바페의 발끝이 매서운 것쯤은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다만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것은 그리즈만이었습니다. 매번 언급드리지만 이렇게 전력차가 큰 경기에서는 우세하는 팀이 확실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며 상대의 빌드업조차 쉽게 내버려 두지 않는데, 전날 있었던 잉글랜드를 포함해 프랑스의 첫 경기 등 많은 저배당 경기에서 이러한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빌드업을 기다리면서 라인을 내려 수비하는 것보다 이런 공격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감을 키우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랑스가 1차전 전반 이른 시간 이런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무너뜨려 크게 앞서 나갔고, 이번 경기에서 아일랜드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특히나 아일랜드의 최근 국제대회 성적들을 본다면 사실상 프랑스급 전력과 붙은 경기는 유로피언 챔피언스 예상 당시 포르투갈을 상대로 했던 경기였는데, 당시 0대0으로 막아서는 데는 성공했다만 현재 프랑스의 전력은 당시 포르투갈을 상회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격의 차이가 느껴지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렇기에 일반 승리는 배제하고 핸디캡 수준까지 예측을 해내야 하는 시점에서 단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 원정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상대팀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유로 예상 경기를 치르면서 지난 13년 동안 홈에서 무패의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가 또다시 아일랜드 선수들에게 한 가지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다는 변수가 있는 것인데,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선수단 간에 있는 격의 차이를 이러한 기록이 주는 동기부여가 뛰어넘게 만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일랜드의 현재 스쿼드상 예상이 되는 오바페미와 퍼거슨이 EPL에서 활약하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고, 센터백에서 콜린스의 든든한 수비가 버티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나머지 전력들이 EPL 2부 리그급 전력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 체감하시기 쉬울 것입니다. 어느 정도 프랑스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선취골을 얼마나 늦게 내어주냐에 따라 핸디캡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꺾은 시점에 앞으로 대진이 상당히 여유롭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급하게 빌드업하지 않았을 때는 의외로 네덜란드와의 경기만큼 득점을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상 일반 승리는 의미가 없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핸디캡 기준점입니다. 1.5점이 잡힌 것이 아니라 1.25점에서 동배당 수준의 1.88배당이 프랑스에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오히려 프랑스의 대승을 예상하고 있는 많은 분들 입장에 그리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물론 양팀 득점 가능성은 2.25로 책정되면서 매우 부정적인 시선에 있고, 프랑스의 득점 수준에 따라 언어버와 핸디캡 모든 것이 결정될 경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Bet365에는 1.25의 핸디캡에서 두 팀의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많은 득점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기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배당 흐름은 2점 차 이상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드린 화면상의 1.88의 배당률은 1.25의 핸디캡에서 1.83까지 떨어졌고, 1.5의 핸디캡에서도 2.05의 배당으로 다른 업체가 최대 2.19까지 배당을 책정하고 있는데 Bet365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후 2.00 배당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1.5의 핸디캡이기에 이번 경기의 양상은 한 점 핸디캡 승리까지는 무난하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배당의 흐름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전문 매체에서도 이번 경기 결과를 2대0 또는 3대0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2.5점 핸디캡은 3.70 배당까지 책정되고 있다 보니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2대0까지 벌어진다면 결국 프랑스는 스타 플레이어들의 체력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후반으로 할수록 득점 기대값이 떨어질 수 있다 보니 섣부른 접근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인은 지난 덴마크전을 생각하면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덴마크가 2대 0으로 전반을 마치며 65분부터 선수 교체를 과감하게 가져갔고 결국 추격에 극장 역전까지 당하며 3대 2의 패배를 당해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던 만큼 프랑스가 이렇게 무너질 팀은 아니겠지만 실제 경기 점유율 자체는 후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가장 안전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점 핸디캡 패배로 프랑스의 2대 0 또는 그 이상의 승리 정도로 예측하며 배팅을 가져가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경기에서도 프랑스가 승리한다면 다음 경기부터는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이번 경기까지 풀스쿼드 출전하는 프랑스의 핸디캡 승리는 결과가 틀릴지언정 배팅을 포기하기엔 너무 매혹적인 경기라는 것을 고려해 조금 승부를 보는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